사연 시작하기 앞서 중국의 2대1로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8,000km가 넘는 중국과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구상이며 중국에서 유럽까지 이 계획에 포함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패권주의 대외국책 사업입니다. 2대1로 사업 추진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빚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잠비아 등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중국 프로젝트로 인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져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벨이에요. 저는 에티오피아의 분주한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세상에 눈을 뜨자마자 인생은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넘쳐나요. 나무 수레에 과일을 파는 상인들, 구운 옥수수에 연기가 가득한 공기, 길이 막혀 경적을 울리는 택시 소리까지 쉼없이 움직이는 삶 속에서 자랐죠. 지금 제게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어요. LG전자에서 운영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합격했거든요. 정말 꿈만 같은 기회라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저 같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에티오피아에서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싸워서 잡아야 하고 잡은 후에도 놓치지 않도록 간절히 붙들어야 해요. 이 프로그램은 제게 모든 걸 의미해요. 저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죠.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자신을 일으키고 싶으면 가족부터 일으켜야 한다.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제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거죠. 언젠가 더는 월세와 식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모든 일이 쉬운 법이 없어요. 우리 삶은 보이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영향에 따라 달라져요. 어릴 적부터 저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직접 봐왔어요. 그것은 기회라기보다는 불안정함을 의미했죠. 중국은 1대1로 핵과 함께 세도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약속하며 들어왔어요. 잠깐 동안 에티오피아가 번영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 꽃은 금세 시들고 말았죠. 일자리는 계절처럼 나타났다 사라졌고 사람들은 원치 않는 빚에 빠져 더 힘들어졌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중국 기업이 지은 반쯤 완성된 공사장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 사람들은 주러 오는 게 아니야. 가져가러 오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뜻을 깨닫게 됐죠.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약속 뒤에는 땅과 결정권, 나아가 사람들의 미래를 통제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녁이면 할아버지는 낡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밖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죠. 한국의 추운 겨울 그곳에서 맺은 우정 그리고 한국 군인들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단순한 전쟁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맺은 특별한 인연을 의미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다른 나라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떠난 반면 한국은 그 인연을 계속 기억했죠. 그 유산은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의 씨앗처럼 남아있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요. 이제는 제 이야기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LG전자의 교육 프로그램은 두 세상을 잇는 다리 같아요. 하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과의 연대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죠. 할아버지께서 제가 한국 회사에서 기술을 배우게 된 걸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모든 길이 순탄하진 않단다. 하지만 걷는 가치가 있는 길도 있지. 저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해요. 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꿈에만 빠져있기 쉽거든요. 아디스아바바는 저를 현실에 발 딛게 해준 도시예요. 이곳의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소나기처럼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비가 그치면 해가 다시 떠오르고 모든 게 새롭게 느껴지곤 하죠. 교육센터에 가는 첫날 아침, 어머니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이건 내가 잡은 기회야. 힘내거라.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그 목소리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감정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는 희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센터로 가는 길에 늘 보던 풍경들이 펼쳐졌어요. 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 가게 앞에서 커피를 볶는 여성들,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들고 정치 이야기에 빠진 남성들까지.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반짝이는 LG 로고가 아침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주변의 낡은 풍경과는 대조적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과연 이곳에서의 시작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했어요. 이게 진정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또 한 번 희미해질 약속일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배울 준비, 성장할 준비, 그리고 어떤 일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 말이에요. 앞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소망이 저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걸 느껴요. 마치 아디스아바바의 언덕 위로 처음 떠오르는 새벽빛처럼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제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디스아바바에서 비가 내리면 거리 곳곳이 진흙탕이 되고 하늘은 어두워져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머물러요. 그날도 드물게 비가 내리던 오후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빗물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었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두툼한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LG전자의 로고가 깔끔하게 인쇄된 봉투였죠. 심장이 두근거리며 편지를 뜯었어요. 편지에는 제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고급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손이 떨려 다시 읽어보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건 그저 그런 기회가 아니었어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죠.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떠나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곧장 할아버지께 달려갔죠. 늘 그렇듯이 할아버지는 오후 커피를 홀짝이며 현관에 앉아 계셨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커피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그런 손이 제 어깨 위에 올려졌을 때 그 손길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순간이 할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어요. 아베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싸웠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간간히 들은 이야기였지만 할아버지는 그리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마 너무 먼 과거이고 너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느리게 그리고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의 무게를 담아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에티오피아가 1950년대 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지만 에티오피아가 세계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나섰던 몇 안 되는 순간이었죠. 전투는 정말 혹독했단다. 할아버지는 마치 그때의 기억이 말로 꺼내기조차 버거운 듯 낮게 속삭이셨어요. 우리는 한국 군인들과 나란히 서서 계속 밀려오는 중국군을 막아냈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할아버지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며 그때의 전장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철원에서 전투가 있었지.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우리 병력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적군은 우리보다 훨씬 많았단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게 무너질 상황이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얼음 같은 추위 속에서 숨을 내쉬는 병사들, 적의 포위망 속에서도 버티는 모습들을 제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전투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쟁 중 만난 특별한 순간이었죠. 한 번은 후퇴하던 중에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지. 할아버지는 손을 꽉 모으고 그 기억을 붙들려는 듯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그 마을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홀로 숨어 있었단다. 그 애는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지만 저는 그 기억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 아이의 눈을 아직도 가끔 떠올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 혼자였고 버림받은 상태였어. 우리는 그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었단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북받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 아이를 구했어.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 때까지 함께했지.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단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토록 강해 보였던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온 인생의 무게였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번영과 기회의 나라가 되었지만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미래를 기다리는 땅이었어요. 난 내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위해 바쳤단다. 할아버지는 눈물 속에서 속삭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기억했어. 폐허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냈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전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고난과 희생,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희망의 이야기였죠. 저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할아버지가 지닌 무게를 덜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제 손을 살며시 할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렸어요. 할아버지가 늘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한국으로 떠날 제 여정을 생각했어요. 그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기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이고 우리의 인연을 기억해준 나라가 준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과 함께 울려 퍼졌죠. 이번 기회는 제 인생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시간과 거리를 넘어 두 세계를 다시 잇는 일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기회를 반드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과 에티오피아를 위해서도요. 할아버지의 눈물이 알려준 진실은 이거였어요.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인도하며 가만히 귀 기울이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힘이 되죠. 어둠 속에서 저는 알았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고 LG에서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기술, 공장 시스템,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수업이 가득했죠.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모든 것을 흡수하며 배우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었어요. 제 가족을 에티오피아의 고된 삶에서 구해낼 구명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할아버지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다시 전화했어요. 평소 강하고 침착하시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짙은 좌절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보고 떠나라는구나.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중국 투자자들이 우리 땅을 원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발자의 모습으로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발전을 약속하며 땅을 사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돈은 가족이 평생 일궈온 커피 농장을 평가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어요. 겨우 석 달치 생활비에 불과했죠. 이 땅이 우리 인생이야. 할아버지는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님도 맨손으로 이 땅을 일구셨지. 그런데 이젠 이곳을 우리 보고 그냥 떠나라는 거구나.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좌절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거기 없다는 사실이 가족을 위해 싸우는데 큰 벽처럼 느껴졌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무언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지 외국에서 공부하는 젊은 학생일 뿐이었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집중할 수 없었어요. LG 캠퍼스의 최첨단 시설 속에서도 제 생각은 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가족과 농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간은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교육을 받던 나무라는 친구가 저를 세미나에 초대했어요. 주제는 한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변화한 과정에 대한 것이었죠. 처음엔 제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무언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세미나는 넓고 환한 강의실에서 열렸고 학생들과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발표자가 한국의 변화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저는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끈기와 단결력으로 잿더미 속에서 천천히 일어섰죠. 발표자는 한국의 성공이 단지 원조나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그것은 공동체 정신 때문이었다고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며 성장해온 결과였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공장이나 시장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그들의 정신 속에 있었다는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저도 무언가 깨달았어요. 한국이 버텨낸 그 힘은 제 가족과 할아버지 그리고 제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그 힘을 이끌어줄 도구와 동료들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를 찾아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삶, 우리 가족이 지켜온 농장, 그리고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요. 발표자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넸어요. 내 이야기는 한국의 성장 과정을 닮았구나.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야. 바로 그 정신이 현대 한국을 만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때 발표자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한국에는 전쟁 참전용사와 불공정한 투자로 고통받는 공동체를 돕는 NGO가 있어. 그들은 마을을 재건하고 소농을 보호하며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지켜왔지. 내 가족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일까요? 할아버지가 피 흘리며 싸웠던 나라가, 그 유산을 이어받은 단체가 우리 가족의 농장을 구해줄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내 도움의 손길이 곧 닿을지도 모른다고 알렸어요. 확실한 보장은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어요.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과거와 현재를 잇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기리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앞으로의 도전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저는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었거든요. 그 교훈은 바로 할아버지께서 늘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기도 했어요. 회복력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번영할 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도움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생각을 품고 저는 눈을 감고 잠에 들었어요. 바깥 도시는 분주한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 속에는 고향의 기억이 섞여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의 NGO와 함께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중국의 1대1로 BRI 프로젝트가 에티오피아에 미친 숨겨진 비용을 폭로하는 캠페인이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해 거대한 물결이 되었죠. NGO의 경험이 우리에게 체계를 잡아주었지만 이 운동의 심장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함께했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 마을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죠. 작은 용기의 행동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울려 퍼질 수 있는지 보여준 셈이에요. 우리는 에티오피아 전역의 농부들로부터 이야기를 모았어요. 우리 가족처럼 외국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아 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야기가 하나둘씩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소셜미디어, 지역 언론, 마을 모임을 통해 메시지를 퍼뜨렸어요. 에티오피아의 땅과 유산은 단순히 돈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라는 외침은 점점 널리 퍼져나갔죠. 아프리카의 기자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국제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통계와 정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어요.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큰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해 소녀를 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의 이야기는 에티오피아가 품고 있는 존엄성의 상징이 되었죠.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에 에티오피아가 과거에 남을 위해 희생했던 나라임을 상기시켰고 이제 세상이 우리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임을 알렸어요. 그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국민의 분노와 언론의 압박 속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마침내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대화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정부는 대담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여러 중국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외국 투자와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저는 엘지 훈련센터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 압박 속 외국 투자 재검토 결정? 이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우리가 해낸 거였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든 거였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할아버지의 영상통화였어요. 서둘러 전화를 받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이 가득했죠. 아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어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 땅을 지켰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에티오피아는 결코 팔릴 수 없는 나라임을 보여줬다는 거야. 저도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할아버지 미소는 수십 년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회복력이 담긴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에 저는 한국에서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져 온 그의 싸움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가꾸어온 오래된 커피나무들이 우리 승리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죠. 단순히 땅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일이었어요. 캠페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피어났어요. 우리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 농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커피가 한국의 카페에까지 전해지며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제가 상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 할아버지 농장에서 자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요. 그것은 두 나라와 두 세대 그리고 두 꿈을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번영을 꿈꾸는 파트너십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요? 저는 제 목적을 찾았어요. LG에서 받은 훈련은 단지 기술을 넘어 저에게 미래를 보는 시각을 열어줬어요. 과거의 교훈을 미래의 가능성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교육을 마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때 저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새로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거라 다짐했어요. 나라와 나라를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를요. 이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맞서야 할 도전들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강인함과 한국이 보여준 회복력 그리고 작은 용기 있는 행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뒤를 따를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함께 증명할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